한국의 초기 디스플레이 업체였던 하이디스를 인수하고 특허만 이전시킨 뒤 토사구팽쳐버린 유명한 중국 업체가 있습니다. BOE는 지금까지도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민족의 원수로 통하는 업체인데요. 세계 1위 품질과 생산원가를 자랑하던 한국 LCD 디스플레이 업계는 중국의 막대한 자본력을 등에 업은 BOE의 추격으로 2020년 또 한 번 BOE에게 흔들리고 맙니다.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차세대 제품 즉 올레드 및 미니 LED 디스플레이로의 주력 사업 이전을 강요당한 것입니다. 이 제품들은 제조원가나 수명 등 LCD의 장점을 모두 대체할 완벽한 기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BOE는 저가형 LCD 시장 점령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자화자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LCD 매출 비중이 95%를 차지하는 BOE는 자칫하면 기업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문제에 직면했는데요. 한국이 키운 강력한 경쟁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2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2020년 LCD 사업 매각을 사유로 중국 수저우에 있던 LCD 공장과 생산 장비들을 현지 동종업계에 매각했습니다. 대상은 CSOT로 TCL사 산하 디스플레이 업체인데요. 양 사간의 거래 방식이 매우 특이했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삼성의 LCD 공장은 1조 3천억 원 규모였는데 삼성은 매각 대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8,700억 원을 CSOT에 지급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삼성은 매각 대금을 받지 않고 추가 투자를 통해 CSOT의 2대 주주가 되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1위 BOE를 추격하기 위해 생산 공장을 확충하고 있던 CSOT 입장에서도 삼성의 공장 확보와 추가 투자는 매우 매력적인 딜이었습니다. 그런데 매각 대금을 받지 않고 CSOT의 지분율을 올렸던 삼성은 사실 이때부터 CSOT를 이용해 BOE를 잡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2대 주주가 된 상황에서 삼성의 입김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심지어 당시의 전 세계 LCD 점유율은 BOE 25%, LG 디스플레이 22%, 삼성 11%인데 반해 CSOT 1%라는 매우 처참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CSOT는 BOE 다음 가는 패널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분량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품질이 매우 저급해 고객사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기술도 없는 회사의 공장을 팔아버리고 지분을 사들여서 의미가 있겠냐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2년 뒤 그 결과는 매우 놀라울 정도로 바뀌었는데요. 삼성은 CSOT의 공장을 팔면서 최첨단 LCD 생산 기술을 전수했고 심지어 전문 기술진을 주기적으로 파견해 생산 수율을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2년 동안 CSOT를 집중적으로 키운 것이죠. 그 결과 2022년 7월 현재 BOE의 전세계 LCD 점유율은 13%, CSOT는 21%를 달성하며 대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2년 만에 BOE의 점유율 절반을 뺏어온 것이죠. 중국 현지의 반응은 생각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중국 기업이 성장해서 LCD 시장의 파일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중국의 잘된 일이죠. 그러나 중국 정부가 주력으로 밀어주는 BOE의 점유율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심지어 그 경쟁사는 삼성이 2대 주주로 있는 CSOT죠. 중국이 자국의 주식시장을 외국과 격리시키지 않는 이상 삼성의 입김은 BOE를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마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위기를 느낀 BOE는 최근 삼성과 LG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올레드 진출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어설프게 발을 들였다가 제대로 얻어맞고 있습니다. LCD는 사양 산업이고 이것만으로는 언제까지고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BOE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을 비롯한 LG와의 올레드 기술 격차는 약 4년치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올레드 패널의 최대 약점인 청색 소자의 수명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매우 부족하여 1년만 사용해도 번인이 생기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대신 BOE 전용 번인 보정 프로그램을 도입해 최대한으로 번인이 생긴 부분을 감추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실제로 아이폰은 디스플레이를 교체하면 디스플레이 정품 여부 검증과 함께 휴대폰을 한 차례 껐다 켜야 되는데요. 번인 보정 프로그램이 수정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BOE 패널을 선택했던 것은 압도적으로 저렴한 원가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마저도 BOE 측에서 생산 수율을 높이기 위해 몰래 설계를 변경했던 것을 애플에게 들키게 되면서 한국 기술을 어설프게 따라했다는 전말이 모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아이폰 13 시리즈에서의 디스플레이 납품처 영구 퇴출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1차 페널티 경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BOE의 핵심 밥줄인 LCD 사업에까지 큰 치명타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네요. BOE가 과연 언제까지 잘 버틸 수 있을지, 또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겠습니다. 이상 QH였습니다.